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해설의 서인혜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특히나 지금 장마라서 날씨도 좀 후덥지근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험 치렀을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올해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특히나 건강관리 그리고 체력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시험 여러분들 난이도는 어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평이한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계산 문항들이 좀 많아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중간 정도 난이도, 그래서 지난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제된 범위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크게 지구과학 1이 이렇게 고체지구, 대기해양, 우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잖아요. 우리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런데 세 파트에서 모두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쪽에 주로 이제 고체지구 문항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기해양, 우주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히 우주 파트에 좀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20번 문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이제 지구과학 1도 좀 시간 싸움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점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등급이 갈리는 그런 어려운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자료 해석. 이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 해석 부분은 특히 대기해양 파트에서 많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태풍과 관련된 자료 해석 문항이 11번 문항에 출제가 되었고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많이 변형된 자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또 11번 문항을 잘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9번 문항, 해양지각의 나이 있죠.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나이를 측정하는 거. 이 개념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찾아내는 거, 해석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과 관련된 9번, 11번 문항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계산이 많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계산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좀 많이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14번 문항의 지구의 열수지 복사평형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된다. 이 개념을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계산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식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식현상 문제들과는 좀 다르게 실제 밝기가 얼만큼 감소했는지 수치를 줬어요. 자료에서. 그래서 Y축에 있는 그 값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면적이 몇 배인지, 그리고 반지름은 몇 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이 17번 문항의 보기 니은도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복잡한 계산 12번 문제랑 20번 문제, 아마도 이 두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1번 문제에서 별의 광도에 관한 거는 공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적용이 잘 안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 허블 법칙 공식도 우리 간단하게 외웠잖아요. 그쵸? V는 HR. 이거 다 알고 있는 식인데 그 식에 이제 적색 편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야 되고 게다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항이 2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 부족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를 많이 놓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선생님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우리 이제 8월, 9월, 10월 3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지구과학 1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선생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개념 복습이에요. 전체 개념, 전 범위의 개념을 최소 2번 이상 정도는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풀 때 이 개념이 있었지 바로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개념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몇 달 지구과학 공부 쉬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 당연히 어려웠을 겁니다.
선생님 난이도 중이라고 하는데 전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구과학 공부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개념 복습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우선순위가 좀 있어요. 우리 가장 좋은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기출문항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기출문항에 내가 틀렸던 문항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 있는 문항들도 전체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1번 문항 해설 다음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